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자가 스트링어 있잖아요.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제가 제작해와서 판매하는 스트링 머신 엄청 많이 제가 팔고 있잖아요. 그 자가 스트링어가 되면서 주변 샵 사장님들 그리고 어떤 구성원 동호회 안에서 이제 사업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스트링 작업을 하는 분들과 결국엔 사업자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대편의 제 고객이죠. 제가 판매해서 이제 자가용처럼 자기가 직접 스트링하는 그런 자가 스트링어들 간의 어떤 문제, 분쟁, 시비거리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과 또 제 생각들 그리고 양자 입장, 저는 양자 입장을 다 겪어봤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지만 곧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일이니까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안 되면 2편도 이어서 찍던가, 그게 안 되면 뭐 중간에 자르던가,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우리 카페에 제 이제 스트링 머신을 사용하시는 회원님께서 오래됐어요. 그분하고 안지는. 그래, 그분이 한날 되게 이렇게 당황스럽고 엄청 불쾌한 감정으로 주변에서 샵 사장님이 너 때문에 샵 다 망한다, 너가 주변 사람들 스트링을 다 해주니까 그 다른 샵들이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저주성 그런 말을, 소문을 퍼뜨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스트링 머신을 사서 주변 사람들 거 해주고 이랬을 텐데, 그 제 고객이자 이제 회원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은 흥분한 상태에서 이제 사장님은 이런 스트링 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 동호인들에게 판매한다고 그런 샵 사장들이 사장님을 원망하지는 않던가요? 저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저 새끼가 저예요. 저 새끼 때문에 저 새끼가 만들어 가지고 스트링 머신을 파니까 우리 샵 매출이 떨어진다, 샵에서 스트링 작업을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이게 큰데 저놈이 만들어서 일반 동호인들한테 꼬셔가지고 파니까 우리의 매출이 떨어진다, 이렇게 원망을 듣진 않으시나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 순간에 조금 당황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인데 약간 이렇게 좀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회원님이 느꼈을 당황스러움, 불편했던 감정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아, 나는 그런 일은 없었다. 당연하죠. 자, 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드렸어요.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차 만들어 가지고 일반 고객들, 일반 시민들에게 차 파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냐고. 택시기사들이 원망하거나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은 자가용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유상으로 그런 택시처럼 사업자도 없으면서 유상 운송 행위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왜냐하면 그 샵 사장님들도 제 스트링 머신을 사 가셔가지고 열심히 작업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시고, 또 똑같은 스트링 머신이지만 일반 동호인들도 구입해 가서 자기 집에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들끼리 이렇게 상충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뚱맞게 제가 동호인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 경험이에요. 지나가 보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동호인일 때 그 샵 사장들에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더 과거기 때문에 더 폐쇄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뭐 핍박이라 그래야 되나, 또 수모라 그래야 되나,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걸 더 많이 겪었어요. 근데 지내와서 이제 제가 샵 사장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스트링 머신을 팔지만 제 고객들이 또 좀 웃기지만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친하니까
너가 줄을 내 스트링 머신 사갖고 너가 줄을 잘 매니까 내 고객 다 뺏어갔잖아. 이렇게 농담도 해요, 저. 근데 제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링 작업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다른 일에 바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스트링 작업을 저한테 안 받으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는 그런 매출 구조고 운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재수없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일반적인 샵하고 조금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모양새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샵들은 지금은 또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사설 체육관들이 생기면서 일반 학교 체육관들이 문을 다 닫아가지고 요 코로나 직전에는 일반 체육관 저녁이든 뭐 새벽이든 그 샵 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하죠. 생기름 떼가지고 가갖고 싹 걷어오고 그리고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스트링을 내가 다 작업해가지고 조금 싸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발품을 파는 대신에 뭐 단체복을 해준다거나 이런 계약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갔는데 이제 자가 스트링 하는 놈이 하나 있는 거야. 회원들 중에서. 그러면 잘 봐요, 회원님들. 우리가 지금 동호인으로 이제 내가 구장에 이제 어떤 소속됐을 때 내가 하나를 샀어. 제가 지금 20대 때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를 추영머신을 하나 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작업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엄청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잖아요. 난 내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면 또 이게 안 밝히려고 해도 줄이 끊어져. 그럼 보통은 맡기거나 어딜 가야 되는데 지가막이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 야, 너 끊어졌는데 그거 어느 사장님한테 안 맡기냐? 너 어디 가는 데 있냐? 이러면 어떡해? 아, 예, 제가 줄 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야. 옆에 사람들이, 친분이 다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 야, 그거 뭐 안 어렵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내 것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 공감하면서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서 딱 맞아서 공만 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또 숨긴다고 하더라도 잘 봐봐요. 이 자가 스트링어들은 줄 자기가 끊기도 하고 또 색깔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좀 이쁜 색깔, 특별한 색깔 하고 싶고 그러면 그걸 딱 해와.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 샵에서 하는 거 아니거든. 샵에서는 무조건 흰색, 특별해봐야 형광색이거든요. 맞잖아요. 형광색도 요즘에는 좀 무난할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색깔이었어요. 지금은 색깔이 엄청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한 색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해갖고 치면 묻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야, 그거 이쁘다. 나도 그거 한번 작업해주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참 행복했어요. 존재감도 조금 더 생기고. 공 못 치는 사람들이 되려 약간 그런 쪽에 더 집착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제 공 쳐가지고는 즐겁기도 하겠지만 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쪽으로 자기가 더 심취하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좀 프라이드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존재감도 더 커져요. 주변 사람들이 줄 잘 맨다 또 그런 쪽으로 좀 막 으스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번 해주면 사람들이 야, 너 샵에서 대강 땡기는 저런 사장보다 니께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 이렇게 잘 유지하거나 좀 겸손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어떻게 되냐면 좀 그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제가 샵보다 잘하죠. 아유, 샵 그래 대충 매는 거랑 제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매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당연한 사실적인 말이고 왜냐하면 샵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 동호인들이 생각하는 스트링 비용, 공인비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도 피 터지는 시장에서 아직 만 원 받는데도 많거든요. 저한테서 스트링 머신 사가시는 코치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자기도 만 원 받고 12,000원 받고 그렇게 받아요. 왜? 주변에서 그래 받으니까 더 비싸게 못 받는 거야. 자기 고객들한테, 자기 레슨자들한테. 자, 그러면 그거 한 땀 한 땀 나는 장인정신이야. 나 그거 미친놈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굶어 죽어요. 만 원 받는 수공비 같으면 죽어라 속도전으로 땡겨야 돼요. 많이 땡겨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동호인들, 자가 스트링어들은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자기 본업이 있거나, 아니면 저는 그때 직업이 없었어요. 그 사법고시 안 될까? 끝물에, 와, 이거 포기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아, 가족들은 포기 안 하고 이래갖고 시간이 남아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으로 포기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라켓 주변 사람들과 작업해 줄 시간이 충분했어. 또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고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필요도 없었어. 왜? 나는 장사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담은 10,000원이라도 주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또는 뭐 한 번 공짜로 해주면 거기서 뭐 또 뭐 술을 한 잔 산다든가 뭐 이런 다 우리 사람이 인지상정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다 보면 또 그 사람이 옆에 사람들한테 야, 자 줄 잘 맨데. 자 줄 매는 거 쳐보니까 다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샵 사장님들은 단번에 알죠. 평소에 뭐 하루에 뭐 5자루 나와야 될 게 3자루, 2자루 이래 나오면 이제 피가 솟구치겠죠. 내가 생기름 떼갖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내한테 안 몰아주면 내가 여기 올 이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샵 계약해서 하시는 분이 그 회장님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저를 문제 이제 삼았는 거죠. 근데 다 이해해요. 막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조심스럽게 이제 돈이 새 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갖고 그 부분을 또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지금은 너무 이렇게 좀 훨씬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조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나는 선의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랬던 것들이 누군가의 어떤 벌이를 축내는 게 되니까 그래 이제 근데 저는 나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샵 하시는 분이 이제 지금 저한테서 이제 또 거래 관계에서 저한테 받아가시고 이렇게 또 다 순환이 되더라고요. 이제 관계가 다 역전이 되고 이래요. 살다 보면. 이제 샵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죠. 이 자영업자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영업자 해보시면 모든 상품에 부가세하고 내가 내야 될 세금들이 그게 다 붙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이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뭐 저 세금 저도 진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세금이 이 늘어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취급을 더 하거나 더 벌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세금이 얼마나 더 늘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자영업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샵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세금 내고 국가에 세금 내고 할 거 이렇게 부담을 다 지면서 하는데 저 새끼 저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금도 안 내고 돈 수익 활동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마찰이 되는 거죠. 자는 이렇게 세금도 안 내는 놈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또 자기 조금씩 또 싸게 받아 그런 분들이 보면 자가스팅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숨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면 이 샵 관계자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회원님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해되시죠? 또 친한 분들도 있고 이 샵에 가가 죽돌이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이 사람 하나라도 더 팔아주고 싶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회원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구성원 안에서 어떻게든 소문이 나고 빨리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샵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계산이 빠르거든요. 단번에 느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벌이에 이제 축내는 어떤 그런 경쟁 상대라고 표현해야 되겠나? 아주 밑갈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또 제가 정리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했는 것들 제가 2편에 한번 찍어 볼게요.